형제간 재산 다툼, 법원이 말하는 진짜 소유권의 주인.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가 사랑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몇 년 후 가족의 역학 관계가 바뀌면서 그 증여를 다른 가족이 문제 삼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살펴보고 법원의 판결과 함께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사건의 판결문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사건은 2017년 어머니가 큰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작은 아들과 함께 지내며 큰 아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큰아들은 이 재산이 무조건적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어머니는 이 재산이 단순히 관리 목적으로 큰아들 이름으로 명의만 옮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적법한 증여 계약으로 재산을 이전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세금 납부 기록과 증여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서와 증여세 납부 기록이 이번 판결의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의신탁 여부입니다. 어머니는 재산이 단순히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장남은 이 사건 부동산은 어머니가 나에게 명확히 증여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적법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부양조건부 증여 여부입니다. 어머니는 큰 아들이 자신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서명계약이나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가족 간 구두 합의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기각 근거를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차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장남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 차남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판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쟁점인 명의신탁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명의신탁을 증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소유권 이전의 증거. 큰 아들은 증여계약서와 등기 완료 통지서를 통해 부동산이 단순 증여로 이전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후 등기 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부동산이 단순 명의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 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 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대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금 납부 기록. 큰 아들은 소유권 이전 이후 발생한 약 5,700만 원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명의 신탁이었다면 이러한 세금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행동의 일관성. 큰 아들은 소유권 이전 후 부동산을 관리하고 임대료를 수령하며 소유자로서 행동했습니다. 이는 단순 명의 신탁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이어서 원고의 부양조건부 증여 주장에 대한 기각 근거를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부양조건부 증여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 계약의 부재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양조건을 명시한 서명 계약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두 번째, 증여 계약성의 명확성. 큰 아들은 증여 계약서에 부양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은 단순 증여
증여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양 의무 이행 여부. 설령 부양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큰 아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재산관리와 세금 납부를 통해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 지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 거래는 서면으로 기록하세요. 부두 합의는 분쟁 시 매우 약한 증거입니다. 증여, 매매 또는 기타 재산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세요. 등기 권리증은 잘 보관해 두세요. 등기 권리증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입니다. 세금 문제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재산 이전 시 세금 납부 기록은 소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재산관리 기록을 보관하세요.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는 세금 납부, 유지보수, 관리 상황 등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복잡한 재산 분쟁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복잡한 가족 간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정금에서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법률 정보를 받아보세요. 해당 블로그 글은 댓글에 주소 링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